저는 당신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을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당신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해서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당신을 지켜드릴 것이고요. 억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변론을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변호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았습니다. 또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당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바람핀 거 아니냐라고 추궁하는 문자나 전화가 왔습니다. 심지어는 현장을 발각당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힘드신 상황이실까요? 또 어떤 분들은 나 이거 아무래도 들킬 것 같아 라는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날 의심하는 것 같아 라는 연락을 받고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기분일 겁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닐까, 주변에 알려주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당신께서 가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대방 가정이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까지 깨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과 걱정들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사소송이고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신이 저지른 잘못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어할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 그러면 정말 혼자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억울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소장을 받거나 부정행위가 발각되거나 혹은 부정행위가 발각될까 걱정되는 상황이 되면 첫 번째로 드는 감정은 수치심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분노와 억울함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건지에 대해서 너무나 막막하기 때문이에요. 무섭거든요. 그리고 이걸 누구와 상의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 상의하기 어렵고 혼자 고립돼 버립니다. 그나마 믿고 의지했던 부정행위 상대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대방과 연락이 차단되게 되면 정말 홀로 남겨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느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죄값 당연히 치러야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할 것만 같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하기 전에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 그 생각들을 모두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미 벌어진 일이다. 이제부터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나 자신을 지키고 나의 가정을 지키고 상대방 가정까지 지키는 것들이 욕심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나를 방어하기 위한 모든 수단들을 강구해야 된다.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자. 그 냉정함을 찾으셔야만 당신의 소중한 일상들을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소장을 받으셨거나 소장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법률적인 대응들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법률 외의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신의 피해를 막고자 함입니다. 법률 외의 피해가 어떤 거냐면요. 상대방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의 직장이나 집이나 이런 거를 찾아오는 경우들, 또는 당신의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계속 문자 폭탄을 하거나 전화를 계속 시도하거나 아니면 당신 주변에 누군가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들은 단호하게 멈추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일단 냉철함이 필요하다. 이미 벌어진 일이야. 피해 최소한으로 나를 지켜야 해 라는 합리적인 생각만이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무리하게 상대방이 화가 난 상태에서 당신을 찾아오거나 당신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통화를 원한다던가 이게 계속 반복돼서 당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 그러면 일단은 형사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행동들을 차단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거는 당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는 그 상대방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게 자칫 잘못되면 당신이 피해를 보는 걸 넘어서 가지고요. 그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신이 찾아오고 연락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는 것들은 이 또한 당신의 잘못입니다. 물론 이렇게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생각을 가지시고 단호하게 맺고 끊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의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당신의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억울함들이 막 뒤엉켜서 당장 찾아온 원고가 내민 각서라든지 합의서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함부로 사인하지 마세요. 이것만 쓰고 나면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식의 합의서를 법률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마음대로 쓰지 마세요. 법률 외에서 벌어지는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케이스들에 대해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영상을 통해 가지고는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법률적인 대응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법률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당신께서 실제로 부정행위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어떤 명시적인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주의하실 건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신을 한번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당신과 교제한 그 사람이 유부남이나 유부녀인지 알았는지 또 알았다는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어차피 명백한 증거들이 있고 어떻게든 소송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최대한 감액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당신의 소송에서 특히 합의로 마무리하고자 하신다. 감액을 통해 가지고 합의를 마무리하고자 하시는데 배우자 모르게 하고 싶은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돈에 최대한 줄이는 것들이 당신에게 꼭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는데 서류상 이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교제했을 때 상간소송이 같이 딸려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요. 이혼소송과 연계를 해서 어떻게든 상간행위가 아니다, 부정행위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밝혀내거나 또는 대폭 감액할 수 있는 요소들도 충분히 있다는 것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 제가 당신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 구체적인 말씀들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들이 자칫 여러 가지로 악용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당신의 상황들을 충분히 듣고 제 나름대로 제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제가 당신의 입장에 서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이나 이야기들을 충분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